잠시 후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를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렌디오 DJ 강민채, 김고우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지난 회피에 이어 저와 고우 씨가 함께하는 두 번째 방송인데요. 고우 씨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죠. 저번 방송에서 티키타카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오늘 방송도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 그쵸. 저도 고우 씨랑 하는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오늘 녹화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저번 에피에서는 사람의 첫인상과 첫 만남에 대해 다뤄봤잖아요. 네, 맞아요. 첫 만남과 관련된 상황극도 하고 첫인상이랑 관련된 게임도 하면서 엄청 다양하게 알아봤었죠. 그럼 고우 씨는 지난 방송에서 했던 다양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상황극으로 진행했던 호감 vs 비호감 게임이 기억에 남았어요. 아, 실제 상황극을 통해서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더 몰입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리고 되게 의견이 많이 갈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고우 씨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민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 지난 방송에서 사연 읽으면서 나왔던 유사성 매력 가설이랑 보완성 이론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때 되게 두 개가 상반된 이론인데 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진다는 게 뭔가 되게 신기했고 실제로 저도 뭔가 방송 이후에 누군가랑 만날 때 이런 이론들이 작용되고 있다는 거를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방송 이후에 그런 거를 되게 생각해 보면서 네. 좀 관계에 적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이렇게 지난 방송에서는 인간관계에서의 처음에 대해 다뤄보았다면 오늘 방송은 조금 다른데요. 어떤 점이 다르죠? 오늘 방송은 인간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장소와의 관계, 그 첫 만남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그쵸. 새로운 환경이나 장소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만큼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환경과 장소를 처음 접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그 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도요. 고우 씨는 환경이나 장소와의 첫 만남 중에 기억에 남는 첫 만남이 있나요? 저는 일본에 갔을 때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처음 딱 도착했을 때 공기나 분위기가 한국이랑 미묘하게 달라서 그 낯선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리나 간판, 또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까지 다 새롭게 느껴져서 아, 진짜 다른 장소에 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뭔가 여행을 가면은 타지에 갔을 때 그 다른 분위기 때문에 그 기억에 남는 첫 만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민채 씨는요? 저는 1학년 때 그 이대에 처음 입학해가지고 서울에 상경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분도 기억나시나요? 새로운 변화를 겪었을 때 기분 말이에요. 아, 일단 처음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사실에 조금 두렵기도 하고 뭔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그 20대에 펼쳐질 일들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더라고요. 저도 약간 설렘 반, 긴장 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선 장소라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되게 걱정도 됐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적응하면서는 그냥 계속 신나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진짜 확실히 뭔가 적응하면은 신나고 재밌는 그런 설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끼리 경험담만 살짝 나눴는데도 벌써 흥미로운 것 같네요. 그럼 얼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러 가볼까요? 너무 좋죠. 그럼 저희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일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so good 기다려온 디레 연습했던 손들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헤어스타일 체크하고 한번 turn around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Hey 문 앞에서 슬슬 세어본다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때 집에 소리 캔슬 네 말소리는 플레이리스트 yeah. 친구는 나의 공개 알려줘 너의 이름이 뭐야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이 순간 feel so wonderful 조금은 뚝딱거려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나의 첫 만남 우리의 사이 beautiful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 Wait wait 나나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내일 또 봐 안녕 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일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다양한 장소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 깊이 다뤄볼 예정인데요. 아, 어떤 장소들이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쵸. 근데 사람의 첫인상은 보통 그 사람의 눈빛이나 태도 같은 것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럼 장소의 첫인상은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그러게요. 저는 생각해보면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의 인테리어나 색깔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인테리어랑 색깔이 그 장소의 첫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오, 저도 인테리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또 저는 그 장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향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 그쵸. 어떤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포근한 향기가 난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저에게는 향기가 장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맞아요. 향기 정말 중요하죠. 또 향기는 왠지 더 오래 기억되는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저희 DJ들처럼 각자 장소를 볼 때 가장 먼저 보거나 느끼는 요소가 그 장소의 첫인상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장소 한 곳을 딱 정해서 그 장소의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저희 DJ 둘 다 가본 곳이고 또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만한 장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화여대 어때요? 오, 사실 매일 오는 학교라서 이젠 조금 익숙해졌지만 네. 이대를 처음 봤을 때 그 기분은 정말 강렬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장소는 이화여대로 해요. 좋아요. 민채 씨는 언제 이대에 처음 오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교 탐방으로 이대에 처음 왔어요. 네. 그때 처음 ECC를 보고 나서 엄청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날 마침 눈이 왔는데 눈이 소복히 쌓인 ECC에서 친구랑 눈사람도 만들고 눈에 글씨도 썼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랑 저랑 둘 다 딱 2대 붙은 거예요. 와, 그래서 늘 ECC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곤 합니다. 와, 저는 아직 눈 쌓인 ECC를 본 네. 적이 없는데 맞네요. 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하얗게 소복히 쌓인 그 눈이랑 ECC의 그 유리창이랑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진짜. 이번에 겨울 오면 사진 많이 찍으세요. 그래야겠네요. 고우 씨는 어떤가요? 저는 신입생 환영회 할 때 네. 이화여대에 처음 와봤는데요. 엄청 넓고 또 웅장하고 그래서 화면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오, 그럼 그때 느꼈던 이대 첫인상은 어땠나요? 건물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고 딱 봐도 되게 오래된 역사가 느껴진달까? 맞아요. 그래서 학교가 아니라 되게 관광지 같은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학교 내 여러 공간도 다 구경을 해봤는데 이게 앞으로 내가 다닐 학교라니 되게 기대가 되고 또 설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학교 너무너무 예쁘죠. 민채 씨는요? 이대 첫인상 어떠셨나요? 아, 저도 고우 씨처럼 캠퍼스가 너무 예뻐서 학교보다는 아름다운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또 캠퍼스에 되게 예쁘고 멋진 언니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학교는 또 너무 예뻐서 자랑스럽고 딱 이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특히 ECC랑 그 이화동산 그 위에 보이는 그 약간 이국적인 건물 풍경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라는 게 딱 네. 진짜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저희 학교를 딱 처음 보면 다들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특히 ECC랑 대강당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아, 그쵸. 완전 인정합니다. 근데 이번엔 저희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녹음실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요? 오, 좋은데요? 프렌디오의 DJ, 엔지니어라면 수없이 와봤을 만한 이 녹음실인데, 민채 씨는 이 녹음실의 첫인상이 어떠셨나요? 아, 우선 일단 지금은 되게 녹음실이 작다고 막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처음 봤을 때 되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약간 방송에서만 보던 라디오 내부 모습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또 특히 엔지니어실에 다양한 녹음 컨트롤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같은 거를 느꼈는데요. 네. 저는 이런 녹음실을 처음 와봐서 엄청 신기했고, 네. 또 특히 마이크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빨리 녹음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마이크를 보니까 진짜 녹음하는 그 분위기 나잖아요. 네. 이대도 그렇고 녹음실도 그렇고 둘 다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유독 두 장소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런 걸 바로 토포필리아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토포필리아요? 그게 뭐죠? 토포필리아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특정 장소에 대해 애착이 가는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 장소 애착인 거죠. 아, 장소 애착이라고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쵸. 아무래도 토포필리아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어로 장소를 의미하는 토포스와 사랑과 애착을 의미하는 필리아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럼 이 토포필리아는 단순히 장소에 대해서 애착이 가는 현상 전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공간보다 더 깊게 그곳의 개인의 경험과 감정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아, 단순히 좋아한다고 해서 다 토포필리아는 아니군요. 네. 예를 들어서 자주 가던 동네 골목이 유난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어린 시절의 집이나 고향 풍경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들이 대표적인 토포필리아예요. 그럼 여행지의 한 장소가 분위기나 추억 때문에 특별하게 남는 거는요? 그것도 토포필리아의 예시가 맞나요? 맞아요. 이렇게 특정 장소에서 얻은 감각적인 인상에 경험이 축적되고 그곳에 감정이 결합되어서 토포필리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민채 씨는 민채 씨만의 토포필리아가 있나요? 전 아까 앞에서 이대에 유독 애착이 간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ECC가 되게 토포필리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또 기분 좋은 생각만 나더라고요. 특히 ECC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에 내부가 잘 보이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다른 벗들이 한눈에 보이면서 또 나는 더 열정적으로 잘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대 와서 처음 본 건물이 ECC면서 그곳에서 수업도 듣고 피크닉도 한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ECC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럼 고우 씨는 이대 안에서 제일 애착 가는 공간이 있을까요? 저는 ECC 내부에 있는 잉여 계단이라고 네. 공강 시간에 누워서 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이 제일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가끔은 잉여 계단에서 간식도 먹고 시험 기간에는 그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나름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오. 아직 학교를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ECC 잉여 계단은 어느새 벌써 저의 최애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도 인형계단 되게 좋아하는데 다음에 한번 마주칠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 다음에 같이 가봅시다. 좋아요. 그러면 학교 밖 장소들 중에서 유독 애착이 가는 장소가 있나요? 저는 연희동이요. 전 연희동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왜죠? 네, 갈 때마다 약간 동화 속 마을 세트장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거기에는 쇼품샵도 많고 예쁜 카페도 많고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뜨개질이거든요. 근데 거기 뜨개질 카페도 몰려 있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진득히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또 거기 가면 복잡했던 마음도 편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연희동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좋아요. 제가 한번 리드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고우 씨는요? 저는 학교 밖에서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를 제일 좋아해요. 엄청 특별한 곳은 아닌데 사람도 너무 많지 않고 조용해서 혼자 생각 정리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과제를 하거나 그냥 음악 들으면서 앉아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힘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집 앞에 있는 그 약간 작은 카페가 오히려 더 좋을 때가 많죠. 그렇죠.
근데 민채 씨, 예전에 여행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가본 여행지 중에서도 유독 애착이 가는 여행지가 있나요? 저는 상하이에 다시 가고 싶어요. 오, 네. 거기서 먹었던 음식이랑 나눴던 대화, 같이 간 친구, 날씨, 장소가 너무너무 좋았어서 유독 애착이 가더라고요. 특히 그 동방명주 앞에서 친구랑 이어폰을 나눠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낭만 넘치네요. 그쵸? 구호 씨는 어떤가요? 저는 세부를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오, 세부요? 네, 바다가 진짜 너무 예뻐서 네.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음. 그리고 거기서 먹었던 망고도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거 먹으러라도 되게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영도 또 하루 종일 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가면 더 여유롭게 물에서 놀면서 그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고 싶어요. 세부 너무 좋죠. 완전 휴양지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이렇게나 많은 장소들에 대한 토포필리아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애착이 간다고 말했던 장소들끼리 각각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저는 편히 쉴 수 있고 따뜻한 분위기면서 그 장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한적하면서 탁 트여있는 아기자기한 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장소들만의 공통점도 찾았는데 이 공통점을 바탕으로 내가 가장 나답게 있을 수 있고 또 가장 좋아할 만한 나만의 맞춤 장소를 기획해보는 거 어때요? 나만의 맞춤 장소요? 네. 각자가 좋아할 만한 장소의 종류, 조명, 넓이, 꼭 있어야 할 물건 등 다양한 요소들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얼른 해봐요. 네, 좋아요. 그럼 고우 씨 장소부터 한번 구체화시켜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바다가 보이는 야외 테라스가 있는 공간이 좋을 것 같아요. 바다 보이는 야외 테라스 너무 좋죠. 네. 근데 그러면은 약간 바다 보이는? 약간 또 세부적으로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조명은 해질 무렵 자연광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면 좋겠어요. 약간 노을빛. 너무 네, 좋네요. 그리고 크기는 너무 넓진 않고 딱 둘이 편하게 얘기할 정도? 그런 아늑한 사이즈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사이즈 좋죠. 네. 근데 그러면 뭔가 꼭 둬야 될 만한 약간 두고 싶은 물건 같은 게 하나 있을까요? 하나만 꼽자면 편하게 기대 앉을 수 있는 폭신한 쿠션?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야외 테라스에 노을이 지는데 딱 거기 폭신한 쿠션 너무 좋을 것 그쵸. 같네요.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약간 그러면 야외니까 온도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아. 온도가 좋아요? 온도는 살짝 시원한 정도? 너무 덥진 않게 바람도 살짝 불어오는 그런 느낌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 좋네요. 아까 고우 씨가 여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여름 풍경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 민채 씨가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일단 큰 창문을 가진 복층 집이 좋을 것 오.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일단 제가 아까 탁 트인 곳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복층에 매트리스 하나 깔아두고 와, 폭닥폭닥한 매트가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방 공간이 확보되면 또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꼭 있어야 하는 그런 물건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저는 분위기라 노래를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네. 1층에 그 좋아하는 노래 LP판을 모아둘 수 있는 서랍장 그리고 LP 플레이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있을까요? 또 아기자기한 분위기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탁자 같은 걸 둬가지고 그 위에 해외에서 사온 기념품 있잖아요. 약간 인형이나 오, 약간 뭐 자석 같은 거? 네. 그런 걸 전시해 놓고 싶어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마지막으로는 또 조그만 소파나 작은 테이블을 두어서 고우 씨나 아니면 프렌드 친구들이 방문해도 제 사생활 공간 뭔가 좀 분리해서 재밌게 놀 수 있을 만한 장소를 마련해 두고 싶어요. 와,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저도 가보고 싶네요. 그쵸? 한번. 네. 제가 이런 장소 만들면 고우 씨 초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토포필리아를 바탕으로 저만의 맞춤 장소까지 기획해 보니까 이제 토포필리아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한 느낌인데요. 저도요. 근데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뭐죠? 이 토포필리아와 관련해서 한 청취자분이 자신의 고민을 담은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정말요? 그럼 또 저희가 오늘 토포필리아에 대해서 배운 만큼 이 고민을 해결해 드려야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바로 사연 들으러 가보실까요? 네.
원래 저에게는 늘 가던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힘들 때면 습관처럼 가서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메뉴를 시키고 그냥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돌아오곤 했죠.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그 카페가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다른 데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비슷한 분위기의 카페를 몇 군데 가봐도 전혀 같은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더 예쁘고 더 유명한 곳도 가봤는데 이상하게 더 어색하고 더 혼자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 괜히 그 카페 앞을 일부러 가요. 불 꺼진 간판을 보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면서도 그 안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에도 이렇게 마음이 남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새로운 곳에 가면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또 정을 붙였다가 사라질까 봐요. 이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평소에 애착을 가졌던 장소가 사라져서 겪는 혼란스러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초등학생 때 학교를 마치면 항상 가던 문방구가 있었는데 그 문방구가 어느 날 사라졌더라고요. 어떡해. 그때의 감정은 정말 아쉽기도 하고 뭔가 저만의 추억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분은 단순히 아쉽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아쉬움 때문에 새로운 곳을 가는 게 조금은 두렵기까지 하시다네요.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새로운 장소를 또 좋아하게 됐는데 그 장소마저 사라지면 그때 또 겪을 상실감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럼 고우 씨는 사연자분께 조언을 한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이걸 꼭 잃어버린 거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 그만큼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니까 그 기억 자체도 되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다른 곳들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편해지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새로운 곳도 경험해보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말, 의미 있다는 말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민채 씨는요? 저는 일단 애착 장소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아쉽고 속상하겠지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만큼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 떠나는 걸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엔 이런 아쉬움을 덜기 위해서 애착 장소를 좀 여러 군데 만들어두는 건 어떨지 하고 뭔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 DJ들의 조언이 사연자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이제 1부를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네, 2부에서는 저희 DJ들의 다양한 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데이식스의 구름 위에서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어젯밤 꿈에 나타난 너는 하늘 위를 날고 있어서 닿을 수 없는 거리를 둔 채 그저 바라보듯겠어 기억나니 그때 무서울 게 없이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바로 움직이던 날들이 많았지 우리 그때 참 재밌었지 너와 보낸 그날들이 다 이젠 떠난 널 떠올리며 아파하기보다
멀리 가자던 날 얼마 못 가고 장이 나서 돌아가던 길 난 하늘을 보며 저 새들이 부럽다 했지. 기억나니 그때 누가 뭐라 해도 그저 재미있어 보일 때 바로 해버리던 날들도 있었지. 우린 그때 참 즐거웠지. 보낸 그날들이 다 단지 이거 하나만은 약속해줬으면 해. 더는 아프지 말고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 구름 위에서 그 무엇보다도 더 빠르게 구름을 가르며 힘차게 날아보렴 자유롭게. 이젠 떠난 널 떠올리며 아파하기보단 함께 했었던 그날들을 다 추억하며 웃어보려 해. 단지 이거 하나만은 약속해줬으면 해. 더는 아프지 말고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 구름 위에서 데이식스의 구름 위에서 듣고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2부에서는 저희 DJ들이 많은 변화와 시작을 겪었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먼저 이사와 첫 자취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나 자취를 처음 하면 왠지 모를 낯설고 텅 빈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이 공간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공간이라는 것에서 오는 그 붕 뜬 느낌, 저도 완전 압니다. 그쵸. 아, 근데 민채 씨는 또 자취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든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으로 가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우선 처음엔 제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엄청 신났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게 조금 버겁고 외로워지기도 했죠. 그래서 요즘은 좀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또 자취가 가진 장점이 너무 많기에 또 다시 누군가와 같이 살라고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자취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네. 정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그럼 고우 씨는 이사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이사도 정든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니까 자취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 이사 해본 적 있는데요. 네. 그때 되게 묘했던 것 같아요. 익숙한 공간을 떠난다는 게 아쉽기도 했는데 또 새로운 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기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랑 설렘이 동시에 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네, 맞아요. 자취든 이사든 원래 살던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떠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민채 씨가 자취 선배로서 새롭게 자취를 시작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아, 있죠, 있죠. 일단 밥. 네. 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혼자 사는데 맨날 배달시켜 먹으면 식비가 정말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간단한 요리법이라도 부모님께 미리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해먹는 게 건강에도 그렇고 지갑 사정에도 그렇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너무 꿀팁인데요? 저도 다음에 자취를 하게 되면 민채 씨의 꿀팁을 꼭 써먹어야겠네요. 네, 좋아요. 그럼 이번엔 첫 출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우 씨 혹시 알바 해보셨나요?
네, 저는 단기 알바만 해봤는데요. 네. 서빙 알바랑 행사 진행 스텝 알바 해본 적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네. 저도 알바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제가 처음 알바 출근을 할 때 괜히 어려 보이거나 만만해 보일까 봐 일부러 열심히 화장을 하고 가기도 했었어요. 정말요? 그때 엄청 긴장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엄청 긴장해서 인사도 뚝딱거리면서 하고 손님께 어서 오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럼 첫 알바를 끝내고 퇴근하면서 느꼈던 그 기분도 기억하시나요? 아, 네. 엄청 무척 피곤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까 봐 엄청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날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저는 실수했을 때요. 제가 뭔가 식당 서빙 알바를 했을 때 주문을 잘못 받아서 다른 메뉴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면서 약간 머리가 싸야해지고 혹시 내 급여에서 차감이 되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첫 알바는 정말 쉬운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서 이젠 정말 프로가 된 기분이랍니다. 저도 민채 씨 따라서 열심히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네,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낯선 곳으로 떠난 첫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고우 씨가 가본 여행지 중에서 가장 첫인상이 강렬했던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부가 제일 첫인상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딱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바다색이 너무 예뻐서 정말 와 이렇게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기나 그런 분위기도 한국이랑 완전 달라서 진짜 다른 곳에 왔다는 느낌이 확 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세부 너무 좋네요. 아니, 저는 세부를 안 가보긴 했지만 고우 씨 이야기 들으니까 세부 꼭 가봐야 될 것만 같아요. 네, 민채 씨는요? 저는 몽골이요. 네, 몽골이 한국과는 다른 되게 광활한 자연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막과 초원 그리고 하늘의 별이랑 은하수가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되게 입이 떡 벌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민채 씨는 보통 그런 낯선 곳에 가서 처음으로 먹는 음식은 주로 어떤 건가요? 무조건 맛있는 현지식을 먹나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와서 너무 힘드니까 숙소 앞에서 대충 먹나요? 저는 무조건 맛있는 현지식이요. 그곳의 분위기를 몸으로 모두 느끼고 싶거든요. 또 현지식을 먹어야 진짜 여행을 온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저도 무조건 현지식 먹는 쪽이에요. 여행 가면 그 나라 음식 먹는 것도 되게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조금 입에 안 맞더라도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이 있으니까 그걸 놓치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공감 갑니다. 그럼 민채 씨가 여행을 가기 전에 그 여행지에서 되게 엄청 찾아보잖아요. 네. 그런데 미디어 속에서 본 여행지와 실제로 그곳에 가서 본 첫인상이 너무 달랐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이것도 몽골인데요. 네. 뭔가 넓은 자연에 놀라긴 했지만 생각보다 한국스러운 장소나 음식 이런 게 많더라고요. 워낙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여행지다 보니까 네. 한국어로 소통을 하고 또 미역국과 같은 한국 음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실망을 하기도 했긴 했어요.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의 처음이 이렇게까지 힘든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인지부화 때문일 거예요. 인지부화요? 그게 뭐죠? 처음 들어봐요. 우리 뇌의 정보 처리 시스템에는 물리적인 병목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유독 피로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또 판단할 때 사용하는 작업 기억은 용량이 매우 한정적이라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 정말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몇 개 정도예요? 일반적으로 약 5개에서 9개 정도라고 하긴 하는데 복잡한 정보의 경우에는 3개에서 5개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3개에서 5개요?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자극이 독립적인 정보 조각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 조각들이 좁은 통로를 한꺼번에 통과하려 하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다 보면 힘든 거였군요. 네, 맞아요. 이 인지 부화로 인해서 처음엔 누구나 다 힘들 거예요. 근데 또 처음엔 힘들지만 점차 익숙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고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들도 있죠. 그럼 이번엔 익숙해져서 능숙해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아까 자취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민채 씨는 자취를 하신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저는 자취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돼서 이제 꽤 익숙합니다. 정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익숙해지셨나요? 예를 들면 그 냉장고 속 모든 음식의 유통기한을 다 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최대한 맛있게 먹어치우기 위해 수많은 레시피 또한 뭐 꿰고 있게 됐죠. 정말요? 이 정도면 거의 자취의 베테랑이 되셨는데요? 갑자기 달라 보인다. 에이, 멀려. 이 정도는 뭐 껌이죠. 그럼 알바를 시작한 지도 꽤 됐잖아요. 네. 알바를 하면서 스스로 프로라고 느껴질 때도 있나요? 네, 물론 있죠. 오, 정말요? 언제요? 일단 몸이 일을 기억해서 생각을 거치지 않고 해낼 때, 그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영수증에 주문번호를 적고 사장님께 뭐 음식 몇 분 남았습니다 라고 전달하고 있을 때 저도 꽤 놀랐어요. 네. 또 뭔가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왔을 때 사장님이 제게 교육을 맡긴 적이 있는데 그때 또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그럼 프로다운 모습 저도 배워야겠네요. 제가 뭐 가르쳐 드리죠 뭐. 오, 그럼 구우 씨는 여행지에서 스스로 현지인이 된 것처럼 느껴본 경험이 있을까요? 현지인이라 네, 있어요. 진짜요? 언제요? 저는 일본 갔을 때 네. 지하철 타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지도도 안 보고 갈 수 있고 주문도 간단한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하고 그럴 때 나 좀 지금 현지인 같은데? 이런 느낌 들어서 괜히 혼자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 진짜 멋있어요. 저 다음에 일본 여행 가게 되면 구우 씨 데려가야겠네요. 너무 좋죠. 꼭 같이 가요. 네, 좋습니다. 근데 고우 씨, 이렇게 저희가 처음엔 서툴고 어려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익숙해지는 과정을 뭐라 하시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뭐라고 하나요? 바로 스키마의 자동화라고 해요. 스키마요? 그게 뭐죠? 일단 낯선 각각의 정보들이 장기 기억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지식 덩어리로 바뀌는데 이때 그 지식 덩어리를 스키마라고 해요. 그럼 이 지식 덩어리는 작업 기억이 하나의 단위로 묶여서 인식해서 비교적 처리하기가 편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스키마가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내면화되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게 비로소 작업 기억에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주변을 둘러볼 여유와 능숙함을 얻게 되는 거죠. 와, 저는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죠. 저도 오늘 방송에서 정말 많은 이론에 대해 알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3부로 넘어가서 이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좋죠. 3부에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재밌는 상황극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백예린의 포포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Get away from your own sorrow. Let the sun come through your window. You don't have to open up wide, but I want to intimate. You never know how much your voice attracts me, boy. It's exceptional, especially when you're playing this song for me. I can't take my eyes away. Can I walk with you or have a tea with you? Your scent makes me feel like I live in Paris. Can I love you? Giving my all to you. You, yeah. Get away from their unkindness, but this time we should run together. You don't have to worry or hide, 'cause I get you in my heart.
Your scent makes me feel like I live in Paris. Can I love you? Giving my all to you. 백예린의 포포 듣고 3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3부에서는 처음 가본 장소에서의 상황극을 진행하고 그 상황에서 DJ들의 선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상황극 벌써부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시작해봐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처음 가본 헬스장에서 아무런 기구도 다룰 줄 모르는 상황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음악과 새소리가 섞여 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레 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뭔진 몰라도 그냥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힐끔힐끔 사람들 눈치를 볼 것인가. 이때 과연 저희 DJ들의 선택은? 아, 쉽진 않네요. 아, 그래도 일단 저라면 그냥 시도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TV에서 본 건데 그냥 해보지 뭐 약간 이렇게 하면서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오, 그럼 고우 씨는 왜 그 선택지를 고르셨나요? 저는 그냥 일단 시도를 해보는 편이에요. 오, 네. 뭐든 해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여행 갔을 때도 지하철 처음 타보는 거였는데 일단 타보고 길도 물어보면서 그냥 익혔거든요. 네. 처음에는 물론 조금 헤매긴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금방 익숙해지고 오히려 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오, 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저도 뭔가 제가 잘 못하긴 해도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운동을 할 것 같아요. 뭔가 실제로 제가 작년에 헬스장을 잠깐 다녔었거든요. 근데 처음엔 눈치를 보면서 조금 했는데 헬스장 돈이 조금 너무 아까워서 후반에는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겁나 열심히 했습니다. 평소에는 낯선 환경에 가면 일단 조금씩 해보면서 장소에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조금씩 해보면 어떻게든 적응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두 번째 상황은 새로운 여행지에서 너무나도 생소한 음식을 만난 상황입니다. 낯선 나라의 골목 시장에서 향신료 냄새가 가득하고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그림만 있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데요. 이때 저희 DJ들의 선택은 과감히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익숙한 메뉴를 고를 것인가. 저는 이거 뭐야? 일단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과감히 도전할 것 같아요. 오, 저도 똑같아요. 저도 과감히 도전하는 파입니다. 왜요? 그 선택지를 고른 이유가 뭐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해외에 가면은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맛이 없더라도 이것 또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하고 다 시도합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걸 못 참는 편이라서요. 처음 보는 음식이면 이게 무슨 맛이지? 이런 생각부터 들어서 일단 도전을 해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아, 나는 이건 좋고 이건 별로다 이런 기준도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과감하게 시도하는 쪽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보니까 고우 씨랑 저랑 되게 여행 취향이 비슷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마지막 상황은 수만 명이 모인 대학 축제나 페스티벌 현장에 처음 도착한 상황인데요. 일상적인 공간과는 완전히 다르게 높은 에너지가 뿜어서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때 저희 DJ들의 선택은 그 분위기에 완전히 동화돼서 함께 즐길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볼 것인가.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저는 일단 와, 열정 대단하다, 멋있다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면서 딱 휴대폰으로 담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동화돼서 막 옆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렇게 즐길 것 같아요. 오, 멋있다. 이번엔 왜 이 선택지를 고르셨나요? 저는 그런 분위기는 그 순간이 아니면 또 느끼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네. 처음엔 조금 낯설어도 막상 같이 즐기다 보면 그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휩쓸리게 되고 네. 그게 또 축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즐기는 편이에요. 오, 정말 멋있네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동화되어 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상상이 안 돼서 좀 부끄러워요. 대신 이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한 무릎 바운스 정도 좀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재밌는데요? 저희 선택지가 너무 달라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토론하는 느낌도 들고 너무 재밌었다. 그럼 이번에는 또 한 가지의 이론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이론은 어떤 거죠? 이번 이론은 바로 초심자의 행운입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설명을 들으면 아, 그거라고 하실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이론이에요. 맞아요. 이 초심자의 행운은 인지구조인 스키마가 형성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보통 처음엔 고정된 지식 체계가 없기에 선입견 없이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렇게 선입견 없이 접근하게 되면 그게 정형화된 경로를 벗어나서 인지적 유연성으로 이어지기까지 해요. 전문가들은 보통 자기가 알고 있는 효율적인 처리 방식에 의존하는 편인데 초심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하는 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초심자의 백지 상태에서 시도가 우연히 긍정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초심자의 행운의 본질이에요. 맞아요. 다만 이 초심자의 행운도 반복되어 자동화 단계에 진입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곤 하죠. 민채 씨는 초심자의 행운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주식에서 느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게 초심자 행운 때문인지 뭔진 모르고 약간 일단 넣어봤거든요. 네. 근데 초심자 행운인지 좀 쭉쭉 오르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주식에 소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초심자 행운이 없어졌는지 공부를 안 하면 주식하기 힘들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다시 또 하락장에 들었다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하면서 다시 오르는 추세를 유지할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게임을 처음 해봤을 때였는데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버튼을 막 눌렀는데 네. 갑자기 막 점수가 엄청 잘 나와가지고 혼자 나 이 게임에 재능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다음 판부터 바로 망해서 아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었구나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너무 귀엽네요. 그래도 이렇게 우연이더라도 초심자에겐 행운이 따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처음에 얻은 행운 때문에 나중에 더 큰 홀을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 예를 들어서 처음 주식했을 때 쭉쭉 올라서 소질 있는 줄 알고 막 더 사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물론 초심자의 행운은 용기를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네요. 처음에 왠지 다 잘 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는 건 또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덧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마무리하기 전 내가 경험했던 처음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씩 뽑아서 그 처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일단 저는 처음 운전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멋있다. 운전이요? 네, 처음에는 너무 긴장돼서 손에 막 땀나고 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엄청 신경 쓰였거든요. 네.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면서 아,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경험 이후로는 새로운 걸 시작할 때도 너무 겁먹기보다는 일단 해보면 익숙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오, 되게 좋은 경험이었네요. 운전 되게 멋있어요. 민채 씨는요? 저는 바로 첫사랑이요. 오. 제가 첫사랑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후회를 많이 해서 이후로는 용기 내서 제 마음을 표현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어요. 뭔가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 모든 도전에 있어서도요. 좋은 자세를 갖게 됐네요. 네. 부끄럽네요. 좋습니다. 이제 진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네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럼 저희는 레드벨벳의 데이 원 듣고 오늘의 클로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맨 처음 교복을 입던 날처럼 어색한 기분과 들뜬 마음 어젯밤 갑작스런 이 고백에 나 사실 1시간도 못 잤어 어제와 너는 사이 친구니 자꾸만 근데 말야 붙어있어 약속해줘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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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루도 빼먹지 말고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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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기 전 꼭 속삭여줘 네가 원한 만큼 내가 기다린 만큼만 다 해 안아줘 아껴줘 그동안 넌 너무 티가 났지만 그게 날 더욱 설레게 했어 처음 잡는 너의 손 촉촉한 떨림 속 나도 몰래 두근거려 닿아줘요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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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루도 빼먹지 말고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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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기 전 꼭 속삭여줘 내가 원한 만큼 내가 기다린 만큼만 다 해 안아줘 oh yeah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마음이 더 커져갔음에 혼자 외롭지 않게 둘이 슬프지 않게 네 옆에 붙어 있을게 Step by step 둘이서 걷는 길이 좋아 딴딴딴 둘만 아는 노래도 좋아 혹시 오랜 시간 지나도 습관 말고 진심으로 온 맘 다해 아껴줘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내일 또 만나고 싶어 네가 원한 만큼 내가 기다린 만큼만 다해 안아줘 사랑해 레드벨벳의 데이 원 듣고 클로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인간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환경과 장소와의 첫 만남에 대해 다뤄보았잖아요. 그쵸. 진짜 이론도 다양하게 알아보고 상황극까지 오늘 진짜 알찼네요. 맞아요. 구우 씨는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 평소에는 장소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씩 떠올려 보니까 그때 감정이나 기억이 되게 또렷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게 재밌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평소에 장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제가 애착하는 장소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뭔가 좀 더 나에 대해 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달까요? 특히 고우 씨와의 함께한 오늘 방송이 너무 즐거워서 녹음실에 더욱 애정이 생겼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저희의 이번 수습 방송 2편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맞아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처음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모든 처음이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모두가 처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프렌디오의 DJ 강민채 김고호였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주인공은 아니었지. 누구의 시점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친구 삼이라거나 이름 없는 역할뿐. 너에게는 알 수 없는 멋진 향기가 났었지.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을 대사한 줄 없지만 말하고 싶었는데 창가에 비친 너의 얼굴은 나만을 위한 등장이었는지 단 한 번의 명장면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 소리쳐